그 다음에 13장 종업원 급여 볼게요. 자, 종업원 급여는 말 문제는 종업원 급여에 대한 전체적인 말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퇴직급여 관련된 계산 문제가 있는데 이 퇴직급여 관련된 계산 문제는 IFRS 기준에서는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 놨지만 마무리 특강에 생략합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12장의 충당부채랑 똑같아요. 그래서 뒤에 문제를 푸는 걸로 가름할 거고 일단 말문제, 종업원 급여와 관련된 말문제를 보시면 종업원 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퇴직급여 외 종업원 급여랑 퇴직급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 되는데 퇴직급여가 사실 좀 더 중요한데 확정급여제도가 있고 확정기여제도가 있어요. 요거 두 가지 비교하는 거 이따가 한번 볼게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종업원 급여 범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외 종업원 급여에 대한 회계 처리. 일단은 우리가 보통 그 일반 그 월급의 명세서를 보시면 일반 월급 명세서를 보시면 뭐가 나가냐면 뭐가 또 들어오냐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관련 보험료 중에서 절반 정도를 대신 납부해 줍니다. 절반 정도를 대신 납부해 주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대신 납부해 주는 그 금액도 여기는 종업원 급여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거를 사회보장분담금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유급 연차휴가랑 유급 병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유급 휴가를 뭐 누적 유급 휴가랑 비누적 유급 휴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누적 유급 휴가는 단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2월 돼서 차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비누적 유급 휴가는 단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차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적 유급 휴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생기냐?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사용을 해야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의무죠. 그래서 유급 휴가 금액만큼 부채와 비용으로 미리 인식합니다. 비누적 유급 휴가는요. 단기 사용하지 않으면 끝이니까 부채나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요. 그래서 비누적 유급 휴가는 부채나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됐죠? 자, 그리고 이익분배금, 상여금. 자, 종업원한테 주는 뭐 상여금인데 얘는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비용으로,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주주와 거래는 아니고 그냥 급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 확정기여형과 그 다음에 확정급여 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확정기여형은 뭐냐? 확정기여형은 우리가 퇴직급여를 줄 때 회사 차원에서 회사 차원에서 나중에 줄 퇴직금을 미리 쌓아놓을 수도 있거든요. 회사 차원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쌓아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증권회사라든지 자산운용사에 맡길 수도 있어요. 그 금액을. 그래서 자산운용사에 만약에 맡기게 되면 자산운용사가 대신 퇴직할 때 지급을 해주겠죠. 자, 어쨌든 그런 시스템인데 중간에 퇴직금 운용사가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뭐냐? 기업이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 주는 거를 미리미리 매년 매달 퇴직금 운용사 사회적립자산이라고 불리는 데다가 거기다가 불입을 하죠. 불입을 하는데 확정기여형은요. 기업이 불입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불입할 때 현금 나가고 그냥 비용 나가고 끝. 여기는 뭐가 잡히잖아요? 의무가 잡히지 않습니다. 의무가 없어요. 그냥 불입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막 운용을 해서 수익과 비용이 막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퇴직금 자체를 막 운용하면서 그거에 대한 수익과 비용은 누가 부담을 지는 거예요? 퇴직자가 부담을 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퇴직금을 받을 때 종업원이 그 운용자산에서의 수익과 비용 부분, 그러니까 위험 부분이죠. 그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제외자를 통한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종업원이 부담하게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확정 기여형이고요. 확정 기여형이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의무가 아니죠. 의무가 아니니까 손실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종업원이 의무를 지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현금 나가고 비용 처리하고 끝 하면 됩니다. 근데 확정 급여형은 뭐가 잡힐까요? 이제 뭐가 잡혀요? 퇴직급여로 인식되는 금액 자체가 미래에 지급할 의무가 됩니다. 의무가 돼서 부채가 잡혀요. 충당부채라고 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계정으로 부채를 잡습니다. 누가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누가? 기업이 예상치 못할 위험과 투자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확정급여형. 그래서 회계처리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보통 확정급여형이 나올 거고요. 그에 대한 회계처리는요. 회계처리는 충당부채 회계처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때 보세요. X1년 초에 설립했고요. 확정급여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일시로 퇴직을 한다면은 나는 100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 100이라는 충당부채가 잡히고 그거를 미리미리 비용 처리를 합니다. 자, X2년 중에 퇴직을 했어요. 그럼 퇴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 현금을 지급하고요. 현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충당부채 없애면 됩니다. 이 현금을 미리미리 어디다가 뭐 쌓아놓을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어디다가 뭐 그 운용자산에는 쌓아놓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운용자산에다가 쌓아놓는 건 없습니다. 지금 그냥 회사 내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X2년 말이 됐어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X2년 말에 막 보니까 동시에 나가면 110을 지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X2년 말 기준으로 의무는 얼마예요? 110이죠. 그러면은 110을 재무상태표에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가 됐어요? 아까 100에서 얼마가 됐습니까? 110이 돼야 되는데 얼마가 됐어요? 얘가 아까 30만큼 퇴직했으니까 70이 됐죠. 그럼 70을 110으로 올려주는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40만큼 그리고 그 40만큼 미리 비용 잡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충당부채로 보내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충당부채, 대손충당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충당금 자체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회계 처리랑 비슷해요. 충당부채 회계 처리랑. 근데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고 충당부채는 애초에 그냥 부채 계정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요거는 좀 지엽적이니까 넘기고요. 그 다음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확정급여 부채는 어려워서 넘깁니다. 지엽적이면서도 어려워서 넘겨요. 그래서 쭉 넘기고 자 관련된 문제를 뭘 풀어볼 거냐 충당부채 한번 풀어볼게요. 충당부채 자 기초 충당부채가 8,100만 원입니다. 기말에는 얼마를 잡아야 돼요? 우리가 최종 가야 될 거는 2억 5천이에요. 기중에 6천만큼 퇴직자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8,100을 2억 5천으로 가야 되는데 6천만큼 지급했으니까 얼마가 돼요? 2억 1천만큼 되죠. 그럼 추가로 얼마 잡으면 됩니까? 250에서 2억 5천에서 2억 1천 빼면은 2억 2천 900만큼 추가로 비용 처리하면 되죠. 충당부채 잡고 비용 처리 잡고 얼마만큼? 2억 2천 9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퇴직급여를 판매관리비와 그 다음에 생산 그 매출원가 요거로 구분하는 건데 매출원가는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 공장과 관련된 거 그게 매출원가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판관비로 구분하면 되겠죠. 자, 그때 요거 한번 볼까요? 판매비와 관리비다라고 했을 때 개발비 요건을 충족한다. 이거는 비용이 아니죠. 이거는 자산 처리죠.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무형자산 처리하면 되고 연구부서 이거 비용 처리죠. 자, 비용 처리고 연구부서면 R&D 부서거든요. 이거 판관비예요. 공장이다. 그럼 이거는 매출원가. 그리고 인사과 총무과 판관비. 보통 이렇게 처리하니까 10만이 정답이다. 간단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퇴직급여 중에서도요. 생산직 퇴직급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직 퇴직급여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직 퇴직급여는 제조원가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생산직은 매출원가에 추가로 가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직 퇴직급여는 어디로? 판매관리비에 포함을 시킨다 해서 퇴직급여 중에서 얼마만큼 제조원가로 갈 거냐 그거를 한번 구해보는 건데요. 자, 거기에 보시면 퇴직 일시금이 5억이고요. 현재 충당부채는 3억입니다. 3억이고 퇴직 종업원 지급한 퇴직금이 1억이에요. 그러면 3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X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일시퇴직금이 5억이니까 5억으로 가야 되거든요. 5억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1억만큼 줬으니까 그러면 2억이 되고 2억 중에서 이제 5억으로 가게 되면은 3억만큼의 비용이 잡히겠죠. 그러면 3억의 비용에서 거기는 제조원가 부분은 몇 퍼센트? 60%. 그래서 1억 8천? 1억 8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어요?